안녕하세요. 이해란입니다. 이 시간은 심주일 목사님을 모시고 북한의 여머저머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얼굴 좋아하시었네요. 좋아지죠. 감기는 괜찮으세요? 네, 감기 다 지나갔어요. 지나가셨어요. 그 감기를 앓는 게 앓지 않는 것보다 나은 것 같아요. 글쎄요. 네. 그 감기를 앓으면 이제 앓고 나면 면역이 좀 생기잖아요. 목사님 그 오늘 25일 맞나요? 26일이군요. 어제 조선중앙통신에 무슨 북한만이 만들 수 있는 구호라 그러는 이런 글이 실렸어요. 북한만이 가지고 있는 구호가 많죠. 그러니까 북한에서만 만들 수 있는 구호다. 이런 게 이제 있는데 뭐냐면 이게 김정은이가 희천발전소 거기를 찾아가가지고 이번에 갔나요? 언제 갔는지 하여튼간 가가지고 이런 구호에 대한 거니까 이제 거기다가 이런 말을 했나 봐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거기에 이제 써붙인 거를 받는 모양이에요.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하자, 이런 구호를 이제 봤다 그러는데요. 그 80년대 초에 북한은 이제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뭐 이런 거 나왔죠. 그런 거는 뭐 제가 있을 때도 다 있던 거고요. 그렇죠. 그 고난의 행군 때는 또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 구호가 나왔고요. 희천발전소를 건설하면서 나온 게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하자, 뭐 이런. 이거 구호들이 왜 나옵니까? 그 구호는 지금 그거예요. 만년을 책임질 수 있는 공사를 하자니 질적으로 하자, 그거거든요. 부실공사를 하지 말자, 이건데 북한은 부실공사가 안 될 수가 없고 또 지금까지 공사 많이 큰 대상물들 했는데 이게 만년대계의 공사라고 하면서도 부실공사가 했기 때문에 다 이제 자기 사명을 수행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도 안타까우니까 이런 구호를 당해서 이제 내는 것이죠. 그러면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하자 그러면 절대로 천년 갈 수도 없고 만년 보증할 수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근데 거기 보세요. 큰 공사에 대개 인민군 군인들을 동원시키거든요. 이 군인들이 무슨 기술적으로 준비된 사람도 아니에요. 힘은 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공사 나누기 김정은이가 이제 나눠줘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몇 군단, 여기서는 몇 군단, 이렇게 부대별로 나눠주면 그게 또 충성의 경쟁이 되거든요. 빨리 해서 장군님께 보고하지 않으면 이 군단장은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속도와 질이 반비례도 안 되거니와 그 질을 보장할 수 있는 군인들의 기술적인 그 마인드가 없어요. 물론 기술자들이 그 리더 해 나가지만 기술자들이 리더가 가 닿지도 못하고 뭐 속도전하는 그 사람들한테 다른 거 없어요. 나도 그랬어요. 나도 뭐 그런 공사에 동원되면 지금 뭐 세멘트 몰타 100번 이렇게 뒤집어야 된다 하면 50번 뒤집기는 밀어요. 그랬어요. 그렇죠. 그대로 다 그러니까 여기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당 앞에 결의 다진 대로 희천발전소 건설을 수령님 그러니까 저기 누구예요? 김일성 생일 100돌 전에 무조건 완공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100일 전에 100돌 될 때까지 무조건 해야 되는데 이게 질을 보장할 수가 없으니까 100돌이 지난데도 이제는 오랬고요. 105돌이 지난데도 오랬고요. 이제는 몇 돌입니까? 106돌입니까? 지금 뭐 18년인데 106돌이죠.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천년을 보증하고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하자. 이거는 전혀 책임질 수 없다는, 보증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목사님 그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이건 왜 나왔어요? 이것도 인민군대가 내왔다며요. 군 안에서 나왔어요. 군 안에서 나왔는데 군 안에서 나온 구호가 김일성 동지를 수반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이것도 군 안에서 나왔어요. 사회에서 나오지도 못했는데 군 안에서 나왔다는 자체는 군이 북한이 자기네
혁명에서 핵심 역량이라는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군에서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 구에는 이런 것이 담겨져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네.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네. 이것은 독재 국가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예. 당이 결심했다는 건 최고 수뇌부가 결심한 거고 예. 최고 수뇌부가 결심했다는 건 북한이 말하는 대로 최고 존엄이라는 사람이 결심했다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결심하면 하늘에 별이라도 따오라. 이게 이 북한 노동당의 이제 그 구호예요. 그럼 최악의 독재네요. 그러면 우리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수뇌부가 결심해서도 국민들이 반대하면 못 하잖아요. 예. 국민들이 제일 현명하거든요. 네네. 예, 근데 북한은 최고 수뇌부, 최고 수장이 한마디 하면 그것이 법이고 그것 관철을 위해서는 수천만이 죽어나가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독재적 구호였네요. 그러면 목사님 또 가는 길 험난에도 웃으며 가자. 이건 또 뭐예요? 저는 그 구호는요, 혁명가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이제 그 시련과 고난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나 혁명의 승리를 낙관할 때 예. 아무리 어려워도 정말 낙관주의 정신으로 이제 가자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조선의 혁명의 승리가 정말 이게 참된 진리라면 예. 아무리 가지고 어려워도 진짜 가겠어요. 네. 근데 아무리 봐도 그것이 참된 혁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가요? 어떻게? 그래서 목사님은 탈북하신 거 아닙니까? 저는 뭐 김정일이 있을 때 김정일이 저 사람은 혁명가가 아니다. 네. 공산주의자도 아니다. 예. 저 사람은 나라의 왕이니까 하고픈 대로 하고 예. 그래서 살고픈 대로 사는 거다. 나는 왕이니까 너희들은 다 굶어 죽어도 된다. 예. 그러나 나는 왕이니까 나는 살아야 된다. 전라도 남은 변학도와 똑같은 놈이다 하고 내가 그때 봤고 그 다음부터 조선혁명에 대한 회의가 내가 일어나기 시작했어. 저런 사람을 위해서는 나는 혁명 못한다. 이 말씀을 북한 간부들이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조선중앙방송이 뭐라 그랬냐면 이런 좋은 구호들은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인민군대와 인민만이 내놓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김정은이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요. 김일성 때도 김정일 때도 북한문 글지 않았어요. 우리 인민은 참 좋은 인민입니다. 맞아요. 네? 아니 조금만 말 잘못해도 이만한 정치원 수연수가 대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는데 맞아요. 예? 누가 나쁘다는 소리를 하겠으며 누가 나쁘다고 좋게 해달라 하고 대모를 한번 하겠으며 맞습니다. 이런 걸 못하게 해놓고는 인민들은 참 좋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때 그 김일성이가 그 폴스카죠. 여기 한국말로는 저기 폴란드요? 폴란드 갔다 와가지고 폴란드에 갔는데 수돗물 안 나온다고 막 데모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와가지고 우리 인민은 수도가 안 나와도 가만히 있고 쌀을 제대로 얹어도 가만히 있고 그래서 우리 인민은 참 좋은 인민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말하고 뭔가 제스처하면 그게 다 죽이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김일성은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참 북한에 살 때도 저도 우리 정말 이게 사람이냐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아니 북한에 있을 때 우리도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면 식사하면서 한국과 하면서 하고픈 소리 다 할 때는 별난 소리 다 했어요. 그래서 별난 소리 다 나오는 데서 나온 게 현송월이가 김정은의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아들을. 그걸 왜 안 낚았어요? 왜 안 낚았어요? 목사님 그건 뭐예요? 왜 안 낚았어요? 이거 뭐예요? 운하지 뭐. 목사님 이렇게 웃기세요. 아니 그래서 원래는 김정일이가 좋아했대요. 현송월이를. 근데 생긴 거 보니까 여기 이제 목사님 사진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게 보세요. 똑같네요. 그죠? 김종수 못생겼어요. 그죠? 저 실물은요 답답해요. 형편없죠. 주근깨가 따닥따닥했다고. 키도 작고요. 네, 그렇죠. 키 작은 거 닮았기 때문에 김정일이가 키 작은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여자가
독했어요, 완전히. 네. 여자들이 독한 건 좀 있지만 네. 너무나도 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일이가 독했어요. 요만한 연민이라는 건 없어요, 그 사람은. 네. 요만한 사랑이라는 게 없어요. 네. 솔직히 말해서 김정일한테 사랑이 있었다면 인민들 이렇게 굶어 죽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압록강 건너가서 중국에 가서 강냉이 몇만 톤이라도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강냉이 100이라도 주면 망에 가라서 죽을 수 모두 저렇게 수백만 죽이지 않는다고요. 근데 김정일이 그래서 살인자라는 거예요. 예. 근데 김정일이가 좋아했던 여자들의 특징이 다 김정숙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자기 엄마니까요. 예. 그런데 김정일이가 좋아했는데 이놈의 김정은이가 뒤에서 먼저 따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현성원이가 김정은의 애를 빼서 아들을 낳대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기는 게 그 김정은이가 이제 아버지한테 들킬까봐 겁나니까 자기 경호원 중에 한 명을 강제로 결혼을 시켜가지고 성월이하고. 예. 그래서 애를 낳으니까 이 현성월이가 자기는 당에 충실하겠다고 이혼하자 그랬다는 거예요. 당에 충실하겠다고 이혼하자는 북한 여자가 있습니까? 북한 법에도 안 맞는 건데.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혼을 해가지고 지금 있는데 이 여자가 지금 중앙당 그러니까 선전선동부 부부장이에요. 부부장인데다가 정치국 후보위원이에요. 네, 정치국 후보위원이네요. 아니 이 여자가 뭘 잘해가지고 이렇게 돼요? 아니 뭐 당 생활을 몇 년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혁명의 경력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나 이런 이게 정말. 김정은의 씨바지가 아니고는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객관성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러는데 이 여자가 이번에 또 단장으로 내려와가지고 지금 온 서울을 지금 막 휘젓고 다니잖아요. 예, 뭐. 그래서 목사님 저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혼이 다 빠진 것 같아요. 혹시 현성월이 그 아들이 후계 작업 들어간 거 아닌가? 사대에서. 그건 모르지요, 이제 어떻게 될지. 지금 난 지가 오래됐잖아요. 네. 한 10대는 되는데, 예. 전 그런 생각이 자꾸 이제 들어요. 시간이 가면 아마 나올 그렇겠죠. 겁니다. 예. 우리가 오늘 예측했는데, 이거 여러분 기록해 놓으십시오. 우리가 예측한 게 맞는지 틀리는지. 네. 자꾸- 뭐 살펴서 김정일이도 그렇죠. 김정남이 나왔을 때 네. 아니 뭐 김정은이 뭐 우리가 있는 줄 알았어요. 몰랐죠. 예, 몰랐는데 네. 예,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지금 얼굴도 보니까 똑같고. 그리고 이게- 그 집안의 DNA가 원래 그래요. 그런가 봐요. 예. 예. 그래서 지금 한쪽으로 김정은이가 좀 건강도 안 좋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아 그래요? 그 무슨 뚱뚱이가 빨리 죽는다면서요. 예. 너무 뚱뚱하더만. 예, 그러니까 지금 자기 후계자를 현성월이 아들을 세우려고 하는지 있을 줄을 수가 없어졌어요 지금. 딸만 나가지고 칠거지약을 저질러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지금 현성월이를 이렇게 띄우는 이유가 향후에 현성월의 아들이 이제 또 혜성처럼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좀 감히 해봅니다. 그리고 목사님 또 한 가지는요. 지금 김정은에 돈이 없대요. 너무 팡팡 써대가지고. 맞아요? 예, 김정은이에게는 이 세상 돈을 다 갖다 줘도 돈이 없어요. 그래요? 모자라요. 그 지금 해군을 너무 예, 항풍이 너무 많아서 예, 미국을 한 발만 던지면 싹 없앨 수 있는 이런 무기를 이 세상에 나온 것도 없지만 그런 무기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모자라죠. 돈이 없는 거는 맞는 건가요? 돈이 없게 돼 있어요. 없게 돼 있어요. 유엔 제재가 오랜 기간 진행됐고 그 제재의 질적 상태가 계속 보강됐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 제재의 생활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김정은이 돈이 조금만 더 마르면 김정은도 말라 죽겠네. 우리 한국 있잖아요. 한국은 뭐 한국도 이제 고지돼요. 예.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 세이프 가드 사인했잖아요. 그럴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그 한국하고 중국하고 여기만 관세를 올린대요. 왜 우리가 미국에 수출 못해요? 못하죠. 예. 그 한국이 세계적으로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곳이 미국이었었어요. 미국이고 중국이고 또 우리나라는 수출 못하면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요.
중국은 미국의 절반도 안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미국에 수출 못하면 우리나라 거지돼요. 예. 그게 지금 그 2030들은 이 올림픽 이렇게 이제 이거 한심하게 하는 거 보고 이 애들이 깜짝 놀라는 모양이에요. 2030이라는 게 20대, 30대 세대라는 그렇죠. 것이죠. 나는 이분들에게 항상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진실을 보라. 그 2030은 진실을 봐요. 네, 진실을 못 보는 게 4050이래요. 40대, 50대. 아니 이제 부록의 나이도 그 사람들 세대는 또 왜 그런가요? 몰라요. 부록의 나이도 지났는데 다 정신머리들이 없어요. 그 문재인에게 미쳐가지고 그 뉴욕에 광고한 게 그 4050이래잖아요. 네? 뉴욕에다가 문재인 광고했잖아요. 생일 광고. 아 예. 지하철에도 생일 광고하고. 예. 또 무슨 인이 떡이래나 무슨 떡이래나 무슨 떡 돌리고 뭐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게 다 4050이래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나라의 대통령은 자기 생일 누가 알릴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요. 또 알려달라고 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요. 생일 집안에서 저 식탁에서 자기 집안에서 생일 지내란 말이에요. 길가군 온 종시가 온몸과 온 힘을 다해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그저 일하다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런데 지금 뭐 생일을 빈자해 가지고 또 무슨 지지 세력 무슨 뭐 네.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떡 만들고 네. 이거는 그 김영란법에 안 걸리나 모르겠네요. 뉴욕에다 광고한 것도 이거 다 뇌물 아닌가? 묵시적인 뇌물이죠. 그러겠죠. 네. 떡 만들어서 돌리고 이거 다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네, 박근혜 대통령은 뭐 무슨 묵시적 뇌물죄에 걸려가지고 지금 감옥에 있는데 하여튼간 그 지금 남이나 북이나 다 제정신이 좀 헷가닥했어요. 그리고 또 목사님 지금 동아일보가 말이에요. 어청성을 네. 살인자로 몰았어요. 그거 아니라는 것 같던데. 글쎄 아닌데 네. 보도했잖아요. 그럼 정정 보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야죠. 근데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오후에 지금 동아일보에 가서 항의하러 가요. 그래요? 네. 동아일보는 왜 이렇게 정신이 나갔어요? 그러니까요.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 근데 그렇게 오버해가지고 누구한테 이익을 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누구 편에 서자는 거예요? 갑자기 어청송을 지금 재조사도 안 마쳤는데 살인자 운운하는 것은 북한에다가 야 빨리 살인자라고 돌려보내라 그래라 이 말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하여튼 언론의 본질은 진실이에요. 근데 지금 진실이 있습니까 언론이? 막 뭐 정부 관계자가 누군지 그 사람 책임져야죠. 그리고 그런 말을 지금 언론은 한 법은 무슨 한국에서 제기되는 말하자면 이 정부 측에서 보면 불리한 거, 북한 측에서 봐도 불리한 이런 것들은 전혀 안 내는 것 같더라고요. 안 내요. 그리고 지금 근데 이거 어청성 정말 유명한 친구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친구한테 살인자라는 어명을 씌운 거는 이건 똑같은 살해 행위예요. 그럼요. 어떻게 살아요? 뭐 해충 나왔다 그랬다고 그때 무슨 인격이 어쩌고 저쩌고 하던 인간들은 다 뭐예요? 살인자라고 말한 게 더 인격을 이거는 생명권을 박탈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정부 관계자 누군지 이거 나와서 이거 해명해야 돼요. 그따위 말을 왜 했는지. 그 언론이 집중해야죠. 근데 언론이 지금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보도하라든가 알아보니까 그게 아닌데 왜 무슨 의도로 그 보도한 저희가 어디 있는가 이러면 그렇죠. 따져야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 저희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왜 확인되지도 않은 자료를 놓고 살인자라고 이런 보도를 해서 어쩌는 게 뭔가.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 친구를 왜 갑자기 살인자를 몰아요? 그게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그 정부 관계자 빨리 좀 자수하고 광명 찾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추적해서 찾아내야 됩니다. 이거 목사님 혁명이 강구하다 그러면 어떡해? 목사님은 우리의 혁명은 이래서 또 강구한 거예요. 이런 것들과 싸워야 되니까요. 그 목사님은 그 당적 안목에서
당 간부족 안목에서 네. 예, 북한이 지금 평창 올림픽을 완전 도둑질해가지고 거기다가 무슨 예술단, 시범단, 무슨 응원단, 무슨 가득 내려보내가지고 지금 자기네 걸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만들었어요. 이 이유가 뭘까요? 자기네 거로 만들므로써 이제 이번에 홍보할 기회가 좋잖아요. 북한 홍보는 김정은이 홍보예요. 예. 그 홍보와 함께 휘색되는 게 핵과 미사일이 휘색되고요. 또 한국은 이미 문이 열린 거고, 또 지금 유엔 제재를 비롯한 그런 데서 벗어나기 위한 좋은 출구가 지금 올림픽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 평창 올림픽이 정말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바라야 되는 국민들이 평창 올림픽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지에 몰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면서도. 그러니까요. 네. 이게 누구 탓이에요? 이거 정말 이게 국민들이 이거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희들은 공산 그 독재 체제에서 살았던 어떤 그 경험으로 정말 이 평창 올림픽이 너무 무시무시합니다. 평창 올림픽이 아니라 뭐 평양 올림픽이라면서요, 요즘에. 정부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 예, 있잖아요. 여당 대표가 여당 정책실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얼마나 골수에 사무쳤으면 무의식적으로 말했다 하더라도 평양 올림픽이라는 말을 두 번이나 했겠어요. 말했어요. 한 번이나 말한 게 아니라 두 번이나 말했어요. 그러니까 평양 올림픽에 의해서 사회주의 국가 사회주의로 전진하고 있는 이 망국적 이 흐름이 더욱더 앞당겨질까봐 너무 걱정입니다. 저는 이런 기회 때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그 실체를 우리는 체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체험한 사람들이 이 얘기를 좀 들어달라. 예, 제발. 맞습니다. 제발 들어달라. 그리고 진실을 깨달으라. 예. 이번에 이걸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이번에 우리가 평양 올림픽을 막지 못한다면 진짜 북한처럼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라는 독재 국가에 살게 될 것이고, 그죠? 탈북자들이 그러잖아요.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북한을 모르고 있을 줄 몰랐다. 그러게요. 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꾸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 얘기를 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정말 우리가 가난해져서 또다시 보릿고개를 바라보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 뭐 이런 말을 уп조릴 때가 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또 뭡니까? 예, 세상에서 제일 허접한 물건짝들을 만들면서도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하자 뭐 이런 허황된 구호의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지금 그 탈원전 때문에 공장들이 다 문 닫는 데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도 지금 이거 인한방이 안 돼가지고 추워 죽겠어요 지금. 탈원전 때문에. 탈원전 때문에 전기가 모자라가지고 네. 다 전기 중단하라고 그런대잖아요. 이게 나랍니까? 이거 재앙이죠. 아우 정말. 탈원전. 아니 그분들이 외치는 탈원전 네. 우선 생각할 의미는 있지만은 그래도 탈원전이 되려면 다른 곳으로서 능력이 충족될 때 하나씩 이렇게 해결해 나가야지. 탈원전 그래 임기 5년 동안에 완전히 싹 다 해치워 갔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근데 있잖아요. 지금 원자력만큼 환경 오염이 없고 또 원자력만큼 가격이 원가가 적게 드는 전기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아니 탈원전 한다고 이게 탈원전 하는 것도 사실은요, 목사님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원전 기술을 개발하면서 우리가 핵 개발 능력이 높아진 겁니다. 당연하죠. 그 탈원전 왜 못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예, 이 대한민국의 원자력 이 기술을 떨어뜨려 가지고 북한에 그냥 먹히고 싶어서 하는 짓거리들이에요. 예, 이제는 가면 벗읍시다. 예,
공산주의 북한에 나라 갖다가 바치고 싶어서 그랬다고 다 이젠 이실직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목사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예, 저는 이런 기회 때마다 이런 기회가 저에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진리는 오직 진리입니다. 어디 안 갑니다. 그리고 북한 철학사전에 진리란 실천을 통해서 검증된 이론만이 진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가 실천을 통해서 검증됐어요. 그러네요. 네, 실천을 통해서 검증된 공산주의 이론이라든가 실천을 통해서 검증된 남북관계라든가 네. 모든 게 다 검증됐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게 환상을 가진다면 우리는 잘못된 겁니다. 이제 바로 그 실체를 알고 우리는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굳건히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정말 그 우월성을 우리는 남김없이 발휘해서 북한을 이겨야 돼요. 그렇죠. 예.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그렇죠.